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가 2년 가까이 지연이 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렵게 돈을 모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가 무려 8번이나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어느덧 올해 절반이 흐르고 푸른 여름이 왔습니다. 하지만 벌써 7개월째 임항목 씨의 시간은 추운 겨울날에 멈춰 있다는데요. 모년 1월 21일 날 오전 한 10시에서 11시 뭐 그 정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발견은 제가 퇴근해서 와가지고 오후 5시 정도에 발견해가지고 신고했고요. 와이프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한 7시 정도에 같이 저녁을 먹고 내려다 드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죠. 어머니와 아내, 또 아들까지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더욱 행복했던 생일 파티에.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니는 짧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어머니가 죽음으로 내몰린 것은 다름 아닌 이 아파트 때문이라는데요. 그동안 따로 살았던 항목 씨 가족과 어머니의 연세가 많아지자 함께 살기로 했었답니다. 어머니가 8월 정도에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한 2억 3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자까지 전부 합치면. 들뜬 마음으로 아들네와 함께 산 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던 어머니. 항목 씨의 어머니가 계약했던 집은 2,45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당시 분양률 100%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충북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운동장 같은 것도 있고 산책 코스도 생기할 거고 보건소 같은 것도 가깝고 연세 드시고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괜찮겠더라고요. 멋진 집에서 함께 살게 될 생각에 설렘에 부풀었던 가족. 하지만 그 꿈은 얼마 가지 않아서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23년 10월에 입주 예정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골조 공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총 8차례에 걸쳐서 입주가 연기가 되면서 1년 9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주를 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예정자들은 어떡합니까?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계약자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입주 시기도 계속 그런 식으로 1주씩 2주씩 미루는 거는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약을 맨 처음에 상의를 안 하시고 계약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책을 많이 하셨죠. 그걸 계약을 안 했었으면 그 돈을 모으려고 일을 계속 다니셨어요. 청소 노동자로. 쉴 새 없이 일을 했지만 이미 큰 돈이 묶인 탓에 사정은 어려워지기만 했다는데요. 23년 10월이 됐는데도 완공이 안 되고 입주 지연이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그 월세 50만 원에 24년 1월에 급하게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항목 씨 가족은 단기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고요. 이러니까.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한 달 60만 원에 육박하는 대출 이자는 삶을 짓눌렀습니다. 입주 지연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7월 말 정도에 심장질환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 10월 정도에 우울증까지 오셨더라고요.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텼지만 끝내 세상을 떠난 어머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곁에 계셨을까?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른답니다. 모셔서 지금 뒷모습 본 게 그게 마지막일 줄. 입주가 계속 지연되면서 자책과 우울 속에 어머니는 끝내 세상을 떠났지만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주일과 보상 계획 그 무엇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항목 씨의 가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는데요. 해당 아파트를 계약한 2,450세대의 주민들이 2년째 가족집에 얹혀 살거나 원룸 월세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고요. 네. 매달 중도금 대출 이자와 월세, 이사 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입주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모여 만든 비상대책위원회의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전쟁, 파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제 뭐 2년 가까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행사, 시공사의 입장입니다. 시공사의 이유들이 왜 이 공사 현장에만 국한되는가, 거기서 정말 큰 의문점이 생겼고요. 왜 하필 우리 아파트만, 우리 건설 그것도 현장만 2년이나 이러는지 지연되는 건 너무하죠. 의아합니다.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요. 예, 건설사에서는 코로나19, 전쟁,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를 대면서 입주일을 계속해서 미뤄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입주일로 안내됐던 7월 18일은 준공 개시일이 25일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입주일이 25일보다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입주를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많이 참았으니까요. 현재 이 아파트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요? 7월 2일에 저희가 준공전 검사를 관계자들 모시고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을 때 누수의 상태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어요. 네, 보이시죠? 어머. 누수로 인해서 천장을 뒤덮은 곰팡이부터 아니 새 아파트인데. 또 바닥은 이렇게 벽면의 균열까지 현장이 저희가 조사한 하자투성이었습니다. 거는 500 몇 건 정도가 되는데 해결책을 저희가 수십 번 500 요구를 했고 항상 얘네가 답을 주는 게 이건 별거 아니다, 금방 한다. 이제 준공 개시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 지금 아파트 상태는 어떨까요? 네, 마침내 도착한 진천의 피 아파트. 단지 주변은 공사로 분주했는데요. 점검 당시 가장 하자가 많았다는 지하 주차장부터 들어가 봤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 전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누수가 심해가지고 거의 발목까지 차올랐던 그 자리입니다. 네, 누수로 인해서 빗물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주차장 곳곳에 또 누수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준공 개시 4일 전이지만 계속해서 하자들이 발견되는 건데요. 이대로라면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 외벽에서도 심각한 하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쌍동 라인 맨 위쪽에 보시면 베이지 색깔의 이제 벽체를 보시면 구조물이 이제 떨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도 많이 가 있고.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새 이런 부분이 아파트입니까?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염려가 불안하죠. 되는 거죠. 네, 이 상태로 과연 입주가 가능한 걸까요? 건설사 측 입장을 묻기 위해서 입주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누수도 있고 뭔가 금간대도 있고 막 벽이 떨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4일 안에 하자 보수가 다 돼요? 붕괴 위험이 없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런 거는 크레이기 때문에 그냥 발라줘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큰 문제만 없으면은 사실 과연 본인이 살 집이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살면서 저희가 사시기는 해요. 그래서 들은 내용을 저희도 그냥 말씀을 드려서 고객님한테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 내용은 저희도 몰라요. 네, 입주 지원센터에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입장을 묻기 위해서 서울에 본사를 둔 시공사를 찾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입장을 묻고 싶다고 하자 다급히 직원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이슈 때문인지 좀 부담스러우신 대표님이나 계신지 혹시 대표님 끝내 인터뷰를 거절한 시공사 측. 입주 지연에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맞으실까요? 예, 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그 입주 지원 사태 관련해가지고 예. 내가 좀 이따 다시 좀 전화주세요. 지금 저 계속 대답을 회피하시나요? 회의 중이라서, 예, 죄송해요. 급하게 전화를 끊은 시행사 대표. 문자까지 보내봤는데요. 하지만 끝내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1, 2개월 정도는 입주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2년 가까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렇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분양 계약서 상에 지연 손해금 비율이 3%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시행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사 지연된 부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된 부분, 그다음에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은 이제 공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피아파트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코로나 사태, 자재 및 인력 수급 문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작게 쓰여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지연된 게 거의 1년 9개월 다 돼가는데 이것저것 빼면
생각보다 기간이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제 향후 법정 다툼할 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630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입주 난민이 평생을 돼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사신 것밖에 없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주가 무려 2년 가까이 지금 지연이 되고 하자도 곳곳에 눈에 많이 띄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 계약자들은 심리적인 고통은 물론이고요. 이제 월세나 이자 같은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좀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어떤 보상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분양계약서를 이제 체결을 하실 때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가 입주 예정일이 언제인지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는 경우에 뭐 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이런 규정이 없으면은 해제는 안 되고 그냥 지원보상금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원보상금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지급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네, 뭐 저희가 취재하면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건설사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간 만큼 건설사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